안녕하세요. 편파TV 채널 내에서 가장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편파 기행입니다. 가장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더 바닥일지 기대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유튜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저러고 앉아있다. 논리도 없이 사담이나 나누는 방송이다. 이런 네. 댓글들 봤는데요. 저도 그게 제일 네.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가 원래 사담 나누는 그런 장소거든요. 유튜브의 본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대로 했다. 오늘 또 이 유튜브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은 KBS보다 풍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제 건강상의 문제가 좀 겹쳐가지고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큰일을 하기 전에 수신제가에 힘을 써야 된다. 즉 수신료를 제가 좀 그런데 지난번 방송으로부터의 공백기 동안 저만 아팠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3월에 벚꽃이 폈죠. 그리고 5월에 폭설이 내렸어요. 지구도 이렇게 아픈 티를 많이 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구가 아픈 티를 내는 것을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엄청나게 길었던 장마 때문에 물난리가 나면서 기후변화가 실제로 다가온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대만은 작년에 우리와는 정반대로 가뭄 때문에 기후위기 영향을 받았고 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장마와 태풍이라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태풍 한자로 쓰실 수 있으실까요? 한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나는 또 쓸 줄 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한자는 매우 쉬워요. 매우 쉬운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니까 클 때자에 바람풍자 이렇게 쓰는 거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정확히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 태풍에서 태자를 보시면은 글자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앞에 거는 바람풍자인 거 모두 아실 거고요. 뒤에 있는 이 글자는 대자입니다. 어떤 대자냐면은 우리 일본 말로는 다이라는 뜻이에요. 당구다이, 탁구다이, 한국말로는 뭘 올려놓을 수 있는 곳, 무대 이럴 때 쓰는 대자고요. 또 한 가지로 대만의 대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의 약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란 글자를 만든 사람은 이 엄청나게 센 바람이 대만에 아주 자주 오는 것을 보고 이 글자를 만들었겠죠. 실제로 대만에는 연평균 한 서너 개의 태풍이 오는데요. 이건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에도 1년에 한 평균적으로 태풍 3개가 영향을 주는데요. 근데 대만은 국토 면적이 남한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3배 많은 태풍이 오는 셈입니다. 국토 면적이 남한의 3분의 1인 대만에 태풍이 3개가 오는 것은 한국의 태풍 9개가 오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그렇게 보니까 태풍을 대만 바람이라고 이름 지어줄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는 대만에 작년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요. 대만에 태풍이 하나도 오지 않은 것은 장개석 할아버지 시절이던 1964년 이후에 5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태풍이 오면 그냥 바람만 불고 지나가는 건 아니죠. 비도 엄청나게 많이 몰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태풍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자원 관리 계획도 이 태풍이 가져다 주는 비를 염두에 두고 세워놨는데 태풍이 안 오고 게다가 태풍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물 부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만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 수위가 거의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그리고 르유에탄이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가는 유명 관광지 호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호수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호수를 따라가지고 자전거 투어 많이 하시는데요. 가뭄이 끝나고 또 코로나도 끝나면 다시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밖에도 태풍 또 비도 안 와서 생긴 일들은 이미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이들 전환하면서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 이걸 공장에서 다 못 찍어내서
또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전자기기 공장이 멈추고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있는데 비가 안 오고 반도체 만든 물도 없어서 뭐 큰일 났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데 그 반도체가 씨가 말라버렸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만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 뭐 사학개미 아니고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국부천대개미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야 크게 관련이 있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죠. 태풍은 어떻게 한자로 쓰는지,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대만 가뭄에 대해서 수신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실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저 주류 언론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아주 폭넓은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가뭄에 대한 대만 영화까지 한편 살펴볼 건데요. 제가 또 대만 전문가일 뿐만 아니고 또 영화도 좀 전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넓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 광화문에 있는 대만 대표부에 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저 수신료를 받으면서까지 전파 낭비를 하고 있는 저 언론들이 이번 가뭄이 뭐 수십 년 만에 가뭄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56년 만에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만에 가뭄이라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데요. 대만은 가뭄이 그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왔습니다. 이번이 좀 심한 경우인 건 뭐 맞는데요. 최근 20년 동안 물이 부족해서 난리 난 게 벌써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아니 반도체도 잘 만들고 경제 규모도 상당한 나라에서 물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만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일단 국토 면적이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2200만이나 돼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곳은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국토 대부분이 산인데 뭐 한국과 비슷하죠. 산도 보통 산이 아니에요. 4000m 되는 산이 국토 정중앙에 산맥을 이루고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땅은 좁고 산맥은 높으니까 하천이 좁고 짧을 수밖에 없겠죠. 평지는 대부분 서부 해안가에 조금 있는데, 그래서 대도시가 모두 서부 해안을 따라서 길게 늘어서 있고 인구 밀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반도가 미세먼지도 많고 여름이랑 겨울이 엄청나게 혹독하기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당했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대만 국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장개석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한 거에 비하면 한반도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일 수도 있어요. 최근 20년 동안 대만에 큰 가뭄이 3번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남긴 것이 2002년의 가뭄입니다. 아니 모든 게 말라버리는 가뭄이 무엇을 남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만 민주화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002년 가뭄 당시에 집권 세력이 누구냐면은 국내 언론에서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민주진보당 천수이벤 총통입니다. 저는 민주진보당을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분류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민주진보당은 독립도 통일도 아닌 지금의 애매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힘을 쓰고 있는 정당이니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편의상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대만과 대륙의 관계가 매우 안 좋고, 그 안 좋은 이유가 대만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있었지만 대륙과 대만 관계가 상당히 괜찮았던 때입니다. 마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처럼 대만과 대륙도 반세기 만에 다시 교류가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대만과 대륙 접경 지역 일부에 한정지었지만 사람, 우편, 교통 이 세 가지가 통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통한다고 해서 이것을 삼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행된 삼통이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삼통이 또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삼통을 소삼통, 두 번째 삼통을 대삼통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 소삼통 정책을 담당하던 대만의 정부기관, 우리로 치면은 통일부 정도 되는 부처가 대만의 대륙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대륙위원회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지금 총통이죠. 대륙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차잉원 총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1년에 소삼통과 2002년에 가뭄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때마침 대륙과 대만이 서로 왕래를 시작한 덕분에 당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던 대만이 대륙으로 배를 보내가지고 물을 수입해 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정주영이 북으로 소떼를 몰고 가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것처럼 대륙에서 물을 실은 배가 가뭄에 시달리던 대만으로 온 장면은 그 반세기 만에 양안 관계가 복원되는 것 같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양안 관계에서는 그때처럼 물이 오가면서 어떠한 계기가 만들어질지도 않을 것 같고, 대만 또 그 이후로 수도 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늘려서 올해 또 아직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 대만 가뭄이 남긴 또 한 가지는 대만 뉴웨이브 영화의 대표주자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맛집 대신 대만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이밍량은 비정성시의 허우샤오시엔 감독, 그리고 하나 그리고 둘을 찍은 에드워드 양 감독, 음식남녀의 이안 감독과 함께 대만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중화권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는 허우샤오시엔이나 한국에도 팬층이 두터운 에드워드 양, 그리고 헐리우드에 진출해가지고 브로큰백 마운틴 등으로 크게 이름을 날린 이안과는 달리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은 아닙니다. 차이밍량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바로 비와 물인데요. 그가 찍은 여러 작품에 걸쳐가지고 어떨 때는 역류를 하고 어떨 때는 누수를 하면서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축축함과 눅눅함이 상징과도 같은 차이밍량의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메마르고 타들어가는 영화가 바로 흔들리는 구름입니다. 이 영화는 2002년 대가뭄으로부터 바로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작된 작품인데, 이 영화는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대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귀해진 대만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첸샹치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물통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회사에서 물을 훔쳐오고 심지어는 남이 먹던 물에도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과거의 인연이었던 남자 주인공 이강생을 다시 만납니다. 과거에는 육교에서 시계 노점을 했지만 지금은 포르노 배우가 된 이강생에게 첸샹치는 끊임없이 수박을 건넵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호감이 있는 상대방에게 수박을 보내는 것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마치 한국에서 이제 빼빼로 주고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수박에 대한 내용은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 초반에 뉴스 리포터의 입을 빌려가지고 설명은 해놓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관객들이 대충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관객들이 이 등장하는 수박이 이강생이 포르노의 도구로서 활용하면서 성적인 장치로도 활용이 되면서 차이밍량이 또 괴상한 장치로서 수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만 문화에서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수박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이 영화에서도 사랑의 표현이자 애정 또는 욕정의 표현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이밍량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같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집도 같은 집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요. 흔들리는 구름은 직전에 찍은 두 개의 작품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느슨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흔들리는 구름은 2001년 작품 지금 거기는 몇 시니, 2002년 작품 천교는 보이지 않는다에 이어서 2005년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 3부작은 2002년 가뭄을 기점으로 그 전에 제작된 1부와 그 이후에 제작된 2, 3부가 완전히 다른 배경을 묘사하면서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심지어 2부에서
첸샹치가 들어갔던 카페 점원은 물이 없기 때문에 커피를 팔 수 없으니 대신 볶음밥을 먹으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축축한 영화를 만들어 온 차이밍양 감독은 바짝 타들어가는 배경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2002년에 대가뭄을 작품으로 남겼는데요. 흔들리는 구름은 애정을 주려는 여자와 그것을 거부하려는 남자의 관계가 차이밍양 특유의 충격적인 파국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차이밍양이 다른 대만 유에브 감독들에 비교해서 매니악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롱테이크, 그것도 아주 긴 롱테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 적어서 지루하고, 또 등장인물의 대사가 매우 적어서 지루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파국적인 결말들로 언제나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늘은 좀 쉽게 풀리는 영화보다 조금 더 세고 복잡한 영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차이밍양 감독의 영화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